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읽어주는 콜라보 업무너. 이은영입니다. 네, 오늘 제 5회 시작하겠는데요. 아, 이게 5회인데 진짜 한 뭐 15회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는데 지금 어떻게 프레지던트 TV 대표 지금 킬러 콘텐츠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이 흐르고 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이 네, 흐르고 다 있어요. 이은영 소장님 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5회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선거 지난 지 조금 이제 한 2주 지났어요. 2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각 당에서 이제 리더십에 대한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내각도 개편을 했고 청와대도 지금 개편이 들어가서 이제 결정이 났는데요. 이번 그 인사 개편에 대한 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청와대하고 내각 다 봤을 때? 글쎄요, 정세균 총리는 이미 예정된 교체인데 네. 인사 면면을 보면 조금 어떤 방향을 갖고 인사를 했는지 좀 그러니까 불분명한 부정확하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쇄신형과 안정형 두 가지가 그냥 다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청와대 같은 경우에 이제 중요한 인사 포인트는 역시 우리 이철희 소장님의 입각. 예, 이거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께서 이제 낙점 받으신 거 이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고 이번 그 총선 보선 패배 민심을 수렴하겠다 이런 취지로는 봐야 되겠죠. 그럼 이철희 전 의원 그 입각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좀 어느 유튜버의 그 유튜버가 해석한 걸 보면은 이제 실제 청와대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 바깥에서 이제 임기 말에 너무 이제 그 장외 인사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분을 모셨다. 그래서 더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청와대로 모셔서 의견을 듣는 그런 액션을 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 민심을 수렴하는 인사 같긴 한데 사실 청와대 안에서 임기 말에 정무수석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좀 제한적이고 또 지금 선수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제 초선이니까. 예, 선수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당과의 교감을 아주 이렇게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기대는 해보시죠. 그렇죠. 기대는 좀 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부겸 총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김부겸 총리가 아무래도 이제 비주류, 오랜 기간 당내 비주류였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당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국민들의 불만적인 요인들을 좀 잘 수렴해 주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대선 주자 양강구도 개편 이거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좀 고착화되는 흐름으로 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구도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보수 야권 주자 1위를 확고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구도상 이점을 이재명 지사가 누리면서 양강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는 네.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최근 한국갤럽에서는 5%포인트까지 예. 5%까지 빠졌다. 지금 이제 한 자릿수로 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자릿수가 돼서 이게 이제 축이 하나가 지금 무너진 상황인데요. 그렇죠. 안 좋은 의미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저희 이제 정치 오래 보신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도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때도 지지율이 이제 경선 끝나고 굉장히 높았다가 그 YS 시기의 그 문제로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었어요. 이 이낙연 그 후보 같은 경우에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낙연 전 대표 반등 모멘텀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재명 지사가 30대에서 50대까지 네. 그러니까 재보선 이후에 민주당 지지 기반이 축소됐죠. 네. 30대에서 50대까지로 30대에서 50대까지 한 30% 내외의 지지율을 확고히 지키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세대라든지 뭐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호남에서도 상당히 밀리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 당대표를 7개월 동안 역임했잖아요. 네, 7개월 동안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리더십이 어느 정도 평가받은 게 아니냐. 좀 부정적으로 평가받은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5%라도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또 5%가 될 수 있어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은영 소장님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복병이 또 하나 있죠. 어떤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네. 사실 총리를 그만두고 이제 뛰어드셨죠. 이제 네. 대선 그 레이스에 뛰어들어서 네. 아무래도 호남을 놓고 정세균, 이낙연 두 사람의 호남 대표성 확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낙연 대표한테는 악재 연속이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으로 이제 그 마의 5% 이제 대선 후보 지지율 이제 첫 발자국 뛰는 게 5%를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세균 후보와 지금 이낙연 후보 5%, 정세균 후보는 넘어갈 수 있냐, 5% 확보할 수 있냐, 이낙연 후보는 5%를 지킬 수 있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상당히 이제 경쟁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저 유튜브 관련한 언급량 분석을 통해 보니까 윤석열 지금 전 총장이 최강자로 등극했다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요? 네. 빅데이터 플랫폼 썸트렌드 유튜브 분석 네. 자료를 봤는데요. 예. 지난 한 달간 네. 윤석열 전 총장 총 동영상 수가 1,524개. 예. 그리고 총 조회수가 네네. 무려 5,110만 개가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1524건이 동영상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다는 그렇죠. 업로드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 달 동안. 야, 이렇게 많이 업로드가 됐어요. 저기 지금 이재명 현재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어떤가요? 이재명 지사 동영상 수는 500개가 못 넘었습니다. 497개고 그래요? 총 조회수도 네. 1,286만 5천.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네, 평균 조회수, 동영상당 평균 조회수로 계산을 해봤더니 윤석열 전 총장은 33,500회가 넘었어요. 그래요? 한 동영상 조회수가. 그래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동영상 한 개당 네. 25,800개 정도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유튜브에서는 최강자로 등극했다. 그러네요.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비중으로 보면은 동영상 수가 3분의 1인데 지금 평균 조회수는 한 10,000건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정도거든요. 한 8,000건? 요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야, 근데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이렇게 인기몰이를 유튜브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예. 강력한 정치 팬덤이 형성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중심으로 예.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초기에 어느 정치인이나 초기에는 네. 뜰 때 네. 이런 팬덤 형성 과정이 수반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이 바로 그런 시기에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이제 팬덤이 형성되는 초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유튜브라는 매체가 아무래도 팬덤층이 더 많이 보고 시청하는 그런 매체인 것 같아요. SNS에서 약간 유튜브로 지금 이동한 상황인데 요거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런 흐름이 지속될지.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양강구도의 이제 한 명인데요.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 그 20대와 60대 지지율과 관련해서 좀 특징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건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그러니까 4월 16일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이때 윤석열 전 총장이 25%로 이재명 지사 24%를 이때 거의 비슷했어요. 네, 1%포인트 앞섰는데 네. 여기서 눈여겨서 볼 대목은 이재명 지사 20대 지지율이 네. 60대에 비해서 뒤졌다. 지금 연령별로는 지금 윤석열 20대가 7%, 이재명 15%, 그다음에 60대를 보면은 윤석열 43%, 이재명 17%.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것이 네. 비단 한국갤럽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 네, MBS 조사라고 하잖아요. 네, MBS 사개기관이 네, 같이 하는 거. 합동조사. 네. 네, 여기서도 이재명 지사가 전체에서는 26%로 윤석열 총장을 3%포인트 차로 앞섰는데 네. 20대 지지율에서는 60대보다 뒤졌어요. 그래요. 네, 여기 소장님 한번 통계를 보시면 네. 20대 이재명 지지율 18%인데 네. 60대 지지율은 21%. 그래서 재보선에서 나타난 20대 여권 민심 위반이 네. 심각하다. 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지금 이 2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의견 유보층이 굉장히 또 높아요. 근데 이 그렇죠. 층이 또 스윙보터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현재 지금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향후 네. 변동 가능성은 있는데 네. 여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이재명 지사 20대 지지율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윤석열 총장 쪽으로 이게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네. 굉장히 절제절명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게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숫자로 확인이 되면은 그게 이제 더 확산되거나 증폭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여권이 상당히 이제 크게 패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령별로 보면 20, 30대에서 많이 패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층을 중심으로 이제 숫자가 확인되니까 더 증폭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태도 유보층이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 변동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장님 분석하신 자료 중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정치 고관여층의 여론조사 추이 이걸 좀 분석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역시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죠. 16일 그러니까 네, 16일 날 한국갤럽이 어떤 조사를 했냐면 정치 고관심층,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층, 예, 뭐 비교적 많은 층, 별로 없는 층, 전혀 없는 층 이렇게 나눠서 네, 이 데이터를 뽑았죠. 데이터를 뽑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윤석열 후보가 훨씬 정치 고관여층에서 굉장히 높게 그렇죠.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예, 예. 정치 고관심층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41%를 기록을 했고 네. 이재명 지사는 27%에 27%에 그쳤습니다. 예.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차이가 있는데요. 네. 정치 고관심층에서 국민의힘이 45%, 예. 민주당이 33%. 그래서 한국갤럽은 이 정치 고관심층 여론조사와 ARS 여론조사가 네네. 비슷하다. 아, 예.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은영 소장님 오늘 YTN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건 어떤가요? YTN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윤석열 대선 후보 선호도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37.2%, 이재명 지사가 21.0%, 이낙연 후보가 11%예요. 이게 지금 16일 날 조사해갖고 19일 날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늘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 여기서 보면은 그 정치 고관여층이 보통 우리가 진보 성향층 이쪽이 더 고관여층이 높은 걸로 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역전이 됐죠. 최근에 좀 그게 바뀌었나 네, 봐요. 네. 그러니까 예.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하락을 좀 그렇죠. 하락하면서 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이나 문 대통령 지지층이 이 여론조사 응답도 회피하고 네. 숨는 일종의 침묵에 나선이 작동하고 있다. 음. 이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적인 네. 보수 성향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 리얼미터 조사, 그 리얼미터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한 조사 오늘 발표한 거 보면은 거의 흐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사실 고관여층 그 흐름하고 이 ARS 리얼미터가 한 ARS하고 그 흐름은 약간 비슷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걸 조금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고관여층이라는 게 이제 보수층도 상당히 고관여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ARS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떨어지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5% 어떤 경우는 뭐 1, 2%까지 예, 되는 경우. 3%막 그렇게 네, 되는 그렇게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예, 있는데 예. 그러니까 ARS 여론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 고관심층의 응답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한국갤럽 설명인데 네. 대체로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ARS 여론조사랑 한국갤럽의 정치 고관심층 여론 추이가 비슷해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좀 추이를 앞으로 네, 네, 네. 눈여겨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정치 고관여층 같은 경우는 태도 유보층이 굉장히 적어요. 한 자리 숫자예요. 그렇죠. 8%.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2층이 과연 이제 계속 이걸 유지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보니까 그 당 조사에서도 지금 현재 갤럽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비슷해요. 국민의힘이 30%, 민주당이 31%거든요. 이 지금 정당 지지도와 관련해서 그 호감도를 보면은 지금 민주당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한국갤럽이 한 달에 1년에 네. 2번 내지 3번씩 주요 정당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갤럽 조사 사상 그러니까 최근 한 2, 3년간이죠. 네. 그러니까 국정농단 이후니까 2017년 이후. 예, 2016년 이후. 네네. 3년 예, 2016년 말 이후 네. 최초로 호감도에서 민주당이 역전을 허용했어요.
아, 예. 국민의힘 호감도가 34%로 높아졌고 네네. 민주당 호감도는 30%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 반면에 비호감도는 민주당이 60%로 상승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이 53%로 하락을 했는데 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네, 이게 지금 비호감도가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근데 이게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게 조사가 된 이게 최근 4년 흐름을 갖고 이제 비교를 한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이번 그 이제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 부분을 좀 많이 의견 수렴도 하고 민심을 많이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감도 네. 조사를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네, 비호감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네, 비호감도는 네, 저 당은 죽어도 안 찍겠다. 그런 거죠.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국민의힘이 뭐 물어볼 여지도 없이 굉장히 높게 유지돼서 왔어요. 그렇죠. 비호감도가 예, 높게 유지가 예. 됐죠. 네, 근데 네. 지금 이게 완전히 역전됐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심각하게 심각한 심각하게 상황이에요.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정의당도 비호감도가 엄청 높아요. 37. 정의당은 아마도 네. 최근에 정의당의 그 스타였죠. 스타 의원이었는데 원피스로 이제 화제를 불러모은 네. 유호정 유호정. 의원이 있죠. 예. 이제 유호정 의원이 여비서 면직 논란에 예. 휩싸였는데 이것이 이제 정의당도 그럴 수 있냐? 뭐 그쵸. 20, 30대 의원인 유호정 의원이 그럴 수 있냐? 그렇죠. 이런 논란이 확산하면서 정의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지속 크게 상승한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유호정 의원 그 약간 갑질 논란 비슷하게 이제 부도가 됐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있어서 김종철 대표에 대한 그 이제 젠더 이슈 이것까지 다 합쳐지면서 이 정의당에 대한 비호감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제 정의당 사실 이제 진보 정당으로 보기에는 그 입지가 계속 지금 축소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의당이 진보 정당인지 아니면 20, 30대 정당인지 예. 정체성이 좀 모호해졌죠. 정체성이 점점 모호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 데이터 읽어주는 콜라보 오늘 가장 그 중요한 특징은 이제 고관여층과 그다음에 그 고관여층에서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그 정당 비호감도가 민주당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게 오늘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윤석열 그 후보가 아직은 이제 전면에 나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양강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윤석열 후보도 이제 전면에 나설 경우 그리고 이제 검증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높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순간이 한 번은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검증대에 서게 되면 리스크가 커지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은 정치 신인에 가깝잖아요. 신인이죠.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와 본격적인 검증 무대에 올라가면 네. 뭐 하락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차이가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추격세가 가파르다. 네. 여기 유튜브 분석 마지막으로 해놓은 거 한번 유튜브 설명 좀 분석이요? 해주시죠. 예. 이게 이제 유튜브 지금 감성어 추이 분석인데요. 요걸로 보시면은 지금 긍정보다는 이 감성 추이가 이 민주당이 부정어 감성어 추이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긍정과 부정이 이제 막 뒤섞여서 나오는데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긍정이 높을 때도 있고 부정이 높을 때도 있고 이런데 지금 민주당은 부정어 감성어 이 추이가 상당히 계속 지금 높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지난주에 있었고 이제 당대표 선거가 이제 곧 있을 예정인데 이런 것들을 좀 잘 반영을 해가지고 당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민주당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5월 2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쇄신 인사에 걸맞는 그런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아야 된다. 네. 당면 과제는 그거인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원내대표는 그 중단 없는 개혁을 캐치프레이즈 내건 윤호중 의원이 사실 거의 압도적으로 한 60% 정도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요.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향후에 경선 관리를 하고 대선을 이제 치러야 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지금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역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거를 좀 더 이렇게 핀셋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지금 빨리 뭔가를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당내 부동산 특위도 꾸려져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거가 더 뭔가를 좀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젊은 층에 대한 그 정책도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박용진 의원이 이제 여성도 군대 그 뭐 기본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정책은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되지 않는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네. 모병제 전환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장 20대 남자, 즉 네. 이 남자가 이탈했다고 그래서 네. 갑자기 또 여성까지 복무가 그 군입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네. 너무 이 단기적인 좀 그런 대책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이게 20대 젊은 층에 지금 현재 그 지지 이탈을 젠더 이슈로만 접근하면은 이런 약간의 그 단기적인 또 대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지지층 이탈의 이 문제를 좀 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데이터 읽어주는 콜라보 제 5회인데요. 오늘은 굉장히 좀 중요한 충격적인 결과들을 분석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고정되는 건 아니고 이제부터 이제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이게 또 어떤 흐름으로 변화할지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우여곡절의 그래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심층적이고 알찬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고 유익했다면 그 구독, 좋아요 콕콕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분석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분 됐나요?